파월 의장의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국 금융시장은 엇갈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응들을 잘 살펴보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다행히 국내 증시는 그래도 선방한 국가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화 가치는 또 떨어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을 놓고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 좀 선방했다 이런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 그 국내 주가가 2% 정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블랙 먼데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시청자분과 홍앵커께서는 2% 정도 떨어진 것을 블랙 먼데이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2.1% 정도 떨어졌죠. 그런 상태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잭슨홀 발언 지금 최대 이슈죠. 지금 미국도 서서히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세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지금의 인플레가 다중 공선형 인플레다. 이 용어는 잘 아실 겁니다. 수요와 공급, 특히 공급 요인이 많다. 근데 과연 그 금리 인상으로 뒤늦은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측면도 시청자분이 의문을 갖고 있으셨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고집하는 인플레 타겟팅 2%를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의 8% 정도 수준에서 2% 정도까지 떨어뜨리려면 실물 경기 상황이든가 이런 것은 또 국민의 고통은 어떻게 될까? 이걸 지금 인플레 타겟팅을 현실적으로 좀 고집하지 말고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분명히 지금은 파월과 연준의 실수다. 근데 왜 국민들이 고통을 강요하느냐?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고통을 강요하느냐? 이 점에 있어서 세 가지 앞으로 파월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이렇게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그 충격을 좀 많이 흡수하는 정도로 보였죠. 다우존스 지수가 한 3% 정도 첫날 떨어졌는데 오늘 마이너스 0.5% 정도니까 많이 충격을 좀 흡수하는 정도고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도 한 4% 넘게 떨어졌던 것이 지금은 한 1%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충격을 흡수하는데요. 이름에 따라서 증시 내에서도 티나와 테라 간의 논쟁이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일단은 그 티나는 There is no alternative에서 지금 주식시장을 떠난다 하더라도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채권은 매력적인 대상이 아니다.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도 아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이런 가상화폐도 지금 그렇게 가격이 이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금값도 떨어진다. 그럼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그래서 그래도 증시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얘기가 티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에 반면에 테라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공포론자죠. 지금 대체 수단이 있기 때문에 대체 수단으로 빨리 옮겨야 된다 하는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 발언 이후에는 대부분 다 사실 주식을 떠나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다른 대체 수단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티나와 테러 간에 더 논쟁이 격렬해지는 것도 한번 시청자분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 이렇게 TV에서는 이런 논쟁보다는 자기의 원칙에 의해서 종목 투자는 목표 수익률 방식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종목 투자만 하지 말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현금도 중요한 투자 수단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런 논쟁에 사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사실 이번에 이렇게 같은 그 잭슨홀 미팅의 파월의 매파 발언에 대해서 종전과 이번에 그 발언과 각국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전일 같은 경우에는 페드 의장의 강한 매파 발언이 있으면 보통 버터플라이 이펙트와 리플 이펙트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나비 효과로 번역되고 잔물결 효과로 번역되는데요. 일단은 매파 발언의 진원지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파 발언의 진원지이긴 하지만 주가의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종전의 같은 경우입니다. 이걸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미국이 매파 발언에서 금리를 올라간다. 달러 강세한다. 두 가지 금리 차익, 환 차익. 그래서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매파 발언을 한데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나비 효과, 잔물결 효과 때문에 위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과거에 종종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 PD랑 같이 이번에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각국별 반응이 상당히 다르다, 정전과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파발의 진원지인 미국이 첫날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3%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기준으로 나스닥은 4% 떨어졌습니다. 근데 신흥국 주가 보시겠습니다. 신흥국 주가에서 1% 이상 떨어진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의 상해 지수와 러시아 RTS 지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러시아 RTS 지수는 1% 넘게 올랐습니다. 중국의 상해 지수는 상승세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한국은 어제 2% 정도 떨어졌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모습 보면 잭슨홀 미팅의 저 강한 매파 발언 정도로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한 100포인트 넘게 떨어질 것, 그런 것을 우려하는 정도로 해서 어제 사실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방송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코스피 하락폭이 54포인트 정도에 그쳤죠. 물론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는 이걸 국내 언론도 국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 2% 정도는 지금의 변동성으로 볼 때에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익코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 정도 떨어지는 것은 언제나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블랙 먼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국익을 생각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국내 언론도 사실 그 시장에 미치는 정도로 생각해 볼 때 좀 종합적으로 지금의 환경이 변한 것, 자, 과거와 지금과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이걸 써야 된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인터넷의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강하게 쓰는 것, 그럼 우리 국익이라든가 우리 그 독자라든가 시청자분의 재산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곤란스러운 국가가 어딜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미국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리를 올린 미국과 다르게 내린 또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경제 상황을 보통 글로벌 인플레 퍼펙트 시스템이라 표현하고 경기와 생각할 때는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럴 때에 사실 각국들의 대응 방식이 좀 다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겠습니다는 미국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뒤늦게 올리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경기를 생각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체제와 다른 국가의 지금 경제 패권을 다루는 이 두 국가 간의 지금의 공통적인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자, 다른 신흥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흥국은 연준에 따라가지 않는 국가일수록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친중국 중심의 금리 인하 국가,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친미의 금리 인상 국가일수록 금융시장이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가장 도박을 치르는 국가가 튀르키예, 이게 과거의 이름으로 터키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 인하입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통화치리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종전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뒤늦은 인플레 초기 진단에 실패해서 뒤늦은 뭘 것이게 1980년대에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완전히 경제가 다른데요. 일방적으로 볼 것이게 모멘텀, 그래서 볼코 모멘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국내 언론에서는 처음을 다루는 거거든요. 볼코 모멘텀,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자, 지금 미 국민들의 시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미 국민들의 시각은 사실 그 중국이라든가 이런 체제가 다른 국가지만 안정돼 있다. 우리는 파월 의장이 경제 고통을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감수해야 된다. 이런 시장에서 사실 그 미국의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시청자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 부분 파월의 교체기까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종전과는 다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제 국내 증시가 잘 버틴 건 어떻게 또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를 보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사실 그 이론상으로 보면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되면 자금 이탈된다. 그렇지는 않다. 작년에 우리가 먼저 금리를 올려서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높았죠. 근데 자금 들어왔습니까? 자금이 나갔죠. 계속해서 나갔죠. 근데 7월 15일 날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돼서 지금 상황이 오죠.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지금까지 5조 원 정도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죠. 자막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랑 같이 이렇게 여기가 금리 5조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가 589억입니다. 1,000억도 안 됐습니다. 예. 589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거 생각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 2%가 떨어진 것이 블랙 먼데이일까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반드시 미국 자본 이탈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차보다도 펀더멘탈, 외화 유동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 이탈 규모가 580억에 그쳤고 저 강한 매파벌은 일부에서는 뭐 증시 붕괴론을 얘기한 상태에서 589원 정도는 상당히 작은 규모다. 그래서 코스피도 2% 정도 떨어진 것은 일부에서 제가 블랙 먼데이다 이렇게 애써 얘기한다 하더라도 시청자분이 안 하실 겁니다. 2%의 변동성 가지고 블랙 먼데이라 할까 하는 이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 블랙 먼데이 2%는 가지고 블랙 먼데이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지금 것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상태에서는 2%의 그 변동은 또 우리가 더더구나 모건 스탠리의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루에 2% 정도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시장 여건이다. 파월의 강한 매파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 2% 반응이 떨어지는 모습은 우리 홍익거도 그런 적도 지적해 드렸습니다는 흔하게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무 국내 언론들이 블랙 먼데이, 악몽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의 과거 사태에 비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신중히 표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창용 이제 한은 총재인데 외신들의 평가들도 상당히 좋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증시가 이렇게 잘 버틴 것도 이 이창용 총재의 어떤 반응이, 어떤 대응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주제 발표한 것은 한국은행 총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외신들의 그 이렇게 등이 주목을 받았고요. 또 소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소신 발언이 사실 지금의 파월장의 대처가 잘못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굉장히 돋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 어려울 때 돈을 다루는 중앙은행 총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은 이번에 잭슨홀 미팅 반언을 계기로 해서 일부 레이 서머스 교수라든가 이런 측면 자기의 그동안 주장에 뒤늦게 부합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는 전반적으로 보면 파월의 신뢰도는 아까 주식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신뢰도는 더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파월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이 본인 자신의 얘기를 한 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가장 흔들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홍익거조차도 페드 의장인 파월 의장에 대해서 과거에 그린스펀은 세계경제 대통령이라 하는 데 반해서 지금 파월 그 의장을 세계경제 대통령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안 부르고 있습니까? 부르기에는 굉장히 부르는 빈도수가 아마 굉장히 흔하지 않을 겁니다. 예. 이게 페드 의장에 대한 파월 의장에 대한 지금의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는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특히 한국경제신문의 기자와 단독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아주 시장의 안정 조치를 얘기했습니다. 앞서 신흥국들도
페드에 쫓아가지 않는 것이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을 반영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우리의 경제 전망대로 가지 무조건 페드에 쫓아가지 않겠다는 발언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에 대해서 문제는 이건 위기 가능성이 없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우리의 경제 전망 토대로 해서 이것은 한국의 펀더멘탈을 강조한 거거든요. 우리가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창용 신임 총재께서는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우리의 국민들의 국익을 손상시키는 이런 쪽에 무조건 페드가 금리를 올려서 금리가 역전돼서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런 쪽에 통화정책 대응 방식은 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금통위원들이 금리 차가 되면 우리의 금리를 올려서 집값 떨어지고 우리 국민들의 빚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증가시키는 이런 쪽에 작년에 8월 달에 일부 금통위원과 달리 이창용 총재께서는 자, 우리의 데이터 디펜더, 우리의 길을 가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만큼 펀더멘탈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원화 가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표를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PD, 이 얘기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 2단계에서 3단계로 교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2020년 8월 29일 날 상단은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이게 꺾이고 그런 거는 3단계로 전환 얘기는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불확실한 요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제 첫날의 외환시장 반응을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열어놨을까? 외환시장 보겠습니다. 첫날에 달러에 대한 각국 통화 가치의 반응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날에 엔화 가치는 0.74% 엔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예. 유로화는 0.26%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유로 가치가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물론 관리통화적이지만 0.5%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원화는 1.4% 떨어졌습니다. 자, 똑같은 잭슨 미팅에 대해서 사실상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 요인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 요인보다는 달러 가치가 외부 요인이 강하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왜 이렇게 최근에 보면 똑같은 잭슨 미팅 그 이전서부터 왜 원화 가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 달러에 대해서 우리 내부 요인도 많다는 얘기를 어제 단적으로 드러낸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잭슨의 강한 매파 발언은 공통 분모입니다. 근데 어제 각국들이 특이한 자국 내 조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원화 가치가 1.4% 다른 국가, 즉 NIB에서도 2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문제가 달러 강세 요인, 다들 알죠.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 내부 요인도 많이 결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좀 정책 당국이 좀 대응해 주십사, 인식을 해서 대응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한 달 전에 이렇게 우리 내부 요인도 크다 하는 말에서 추경호 부총리께서 우리 내부 요인이 없다 하는 이런 냈습니다. 그만큼 달러 강세이라는 거요. 달러 강세 다들 압니다. 근데 우리 내부 요인이 이렇게 완충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제 똑같은 분대에서 우리의 원화 가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내부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상당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내부 요인은 일단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상수지는 사실 워낙 컸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줄었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무역 적자는 8월 20일까지 정부의 공식 통계인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 250억 달러가 넘는다. 이런 것도 무역 적자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차원에서 내부 요인을 지적한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유난히 남새라는 자금들이 많다 하는 문제. 저희 불법 거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불법 거래가 외부의 달러 수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달러는 올라가는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간을 갖고 한 달 전에 내부 요인 얘기할 때보다도
오히려 은행을 통해서 불법 자금 거래가 눈덩이처럼, 소위 스노우볼 이펙트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8조 원 정도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잡았으면 원달러는 이렇게 치밀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코인 자금 같은 경우는 불법 거래가 워낙 많죠. 이런 문제가 지금 되거든요. 왜 여기에 달러 투기 세력도 가세되는데요. 자, 외국 자본 유입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 자본 유입되는데 원달러이 올라가 우리 내부에 사람들은 일부 투기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연금에 단순히 그 기간의 수익률을 생각해서 국민의 노후 자금을 이용해서 해외 투자한다. 지금 해외 투자에서 수익률이 국내 증시만큼 높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달러 수요 때문에 우리 원달러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내부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부 요인이 크니까 결과도 똑같은 잭슨홀 미팅에 대한 첫날에 한계 원화 가치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전에 한 달 전에 지적해드렸을 때는 왜 부총리라든가 이게 내부 요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것을 잘 좀 이렇게 해서 했더라면 그만큼 쿠션 이펙트가 돼서 원달러 환율도 사실 그렇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다시 말하면 달러에 대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책 대응자의 바람직한 자세지 않습니까? 내부 요인이 있으면 이전 문재인 정부의 탓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새로운 정책 당국자를 뽑아줬으면 이전에 오는 것을 풀어달라는 각도에서 새롭게 뽑아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놈의 지금 와서 이전 정부와 이후 정부와 갈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도 나중에 이런 문제를 자 이전 정부를 탓하지 말라 하는 바람직한 자세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는 정책이란 국민들이라는 것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으면 국민이 새롭게 새로운 지도부를 새로운 정부를 뽑아주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접근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국내 증시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증시가 사실 이렇게 비교적 잘 버티고 외환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 이런 내부 요인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 원달러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만 접근하지 자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어제 증시가 비교적 잘 버티고 원화 가치가 폭락한 데는 국민들은 비교적 잘 이 상황에 대해서 접근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프로보노 퍼블리커 정신을 잘 발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하는 데에는 이렇게 디펜스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외환보유가 풍부하다는 것 모릅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외환보유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외환보유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것, 불법 자금이 많아지는 것, 팔라 투기 세력이 있는 것,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이런 부분은 좀 조정해 주십사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게 다 정책적으로 전부 이런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를 발생하는 국민들이 지금 어려워서 자 증시가 대중화된 상태에서 잘 버티는데 정책 대응이 중요한 원화 가치가 비교적 큰 폭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도덕적 해이는 국민들은 밑에 사람들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투자해라고 할 때 돈이 있어야 됩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지도부의 문제거든요. 유력계층의 문제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불법 자금을 좀 이렇게 철저히 차단하고 일부 투기적 우리가 달러 투기 세력 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밑에 사람들 어떻게 달러 투기 세력 돈이 있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투기 세력 하는 거죠. 이걸 근절시켜야 지금 것처럼 이렇게 이러한 사태 같은데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너무 우리 내부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어제 첫날의 반응을 통해서 다른 국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대응책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